여러분, 호랑나비를 자세히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은 호랑나비의 비밀을 탐험하러 갑니다. 호랑나비의 알과 애벌레, 번데기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채소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신나는 동굴 탐험도 있습니다. 또 하늘 다람쥐를 만나러 산으로 자연 탐험을 떠날 거고요. 오늘도 참 신나는 탐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자연 탐험 출발! 꾀돌이의 동굴 탐험! 어우, 덥다 더워. 어딘가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어. 자, 그러면 장비를 가지고 동굴을 탐험하러 가자. 동굴? 와! 어휴, 왠지 괴물이 나올 것 같은 거려. 어휴, 나 무서워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하지만 어두우니까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해야만 해. 어휴, 이렇게 많이 갖고 가요? 으아, 김밥도 있다. 어두우니까 손전등을 갖고 가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장화랑 우비, 게다가 갈아입을 옷은 왜 필요한 거예요? 동굴 안에도 비가 내려요? 비는 내리지 않지만 물이 있으니까. 물이라고요? 그것은 동굴에 가보면 알게 될 즐거움이니까 동굴에 가서 알아보자. 핀셋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알게 돼. 그러면 어서 준비하자. 좋았어. 헬멧을 쓰고 헤드램프도 켰고. 나머지는 모두 배낭에 넣었어. 자, 그럼 꾀돌이 탐험대 출발! 우와, 시원하다. 정말? 꼭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원할까요? 겨울엔 반대로 따뜻하지. 어머, 어째서요? 동굴은 여름의 뜨거운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겨울의 찬 공기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고 보니까 터널도 이런 느낌이었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손전등으로 비춰봐. 우와, 굉장하다.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어머나, 목소리가 아주 크게 울리네. 꾀돌아, 안쪽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서 가봐요. 달리면 안 돼. 무슨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릴까? 으아, 차가워. 무슨 일이니, 꾀돌아? 등에 물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네. 자, 우비를 입어.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렴. 아까 들렸던 소리와 똑같아요. 이것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잖아요.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려오는데? 누나 봐요. 저쪽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정말? 어디에서 흘러오는 것일까? 좋았어. 이 물을 추적해보자. 우와, 가슴이 떨리는데 판정 같아요. 아이고 좋아. 저것 좀 봐. 폭포다. 어떻게 동굴에 물이 있는 걸까? 바로 이 물이 동굴을 만드는 거야. 신기하다. 누나, 천장에 돌이 매달려 있어요. 꼭 고드름 같네? 이 돌은 구불구불한 것이 커튼 같다. 저기에는 기둥 같은 돌도 있어. 이 아래에서 자란 돌은 뭐랄까 죽순 같아요. 동굴 속은 이상한 모양의 돌로 가득해요. 밖에서는 이런 돌을 못 봤어. 혹시 이 돌들 누군가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말이 맞아. 그 범인은 아까 천장에서 떨어졌던 물이야. 에이,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에는 돌의 원료가 녹아있어. 그것이 조금씩 쌓여서 굳어진 거야. 이런 돌을 종유석이라고 하지. 이런 물에서 돌이 생긴다니 신기하네. 그럼 저 기둥 같은 돌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죠? 저건 말이야. 고드름 같은 돌과 죽순 같은 돌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길어져 꽉 붙어버린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넓은 것도 있네. 여기에도 다양한 형태의 돌이 있어. 이쪽에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이 돌은 버섯 같아요. 신기한 형태야. 저것은 접시가 늘어서 있는 것 같아. 예쁘다. 이 돌들도 모두 물이 만들었어요? 그럼. 성과 같이 깨끗한 곳인데 생물은 없는 걸까요? 아유, 무서워. 괴물은 없는 것 같은데. 좋아. 좀 더 안쪽으로 가서 조사해보자. 참, 그 전에 형. 김밥을 좀... 좋아. 좀 쉬고 나서 앞으로 전진할까? 좋아. 잠깐만. 지금 그쪽 벽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았어? 어디요? 어디. 봐, 저기. 벌레가 있어요. 지렁인가? 아니야. 그것은 지렁이가 아니라 노래기라고 하는 벌레야. 여기에도 어머나, 거미야! 몸집은 작은데 다리가 긴 거미네. 장림거미라고 하지. 물 속에도 생물이 있을까요? 있지. 봐. 이것은 작은 새우 같은데요. 몸이 너무 투명해서 발견하기 어려운데. 좋았어. 저 사다리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뭔가 뛰어올랐어요. 작은 벌레다. 그것은 갈로아 벌레라고 하지. 숲에 사는 갈로아 벌레와는 달리 동굴에 사는 갈로아 벌레는 눈이 없단다. 눈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까? 동굴은 어둡잖아. 그러니까 눈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돌아다니죠? 눈이 없는 벌레에게는 긴 수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확인하면서 다니지. 와, 굉장하다. 여기에 있는 것은 먼지벌레야. 이것도 눈이 보이지 않지. 저 배낭에 있는 핀셋으로 살짝 집어버려. 우와, 잡았어. 동굴 속의 생물은 작은 벌레뿐이네. 글쎄 어떨까? 저기에 꼽둥이가 있다. 좋았어. 자, 저쪽으로 가보자. 꿰돌아,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아니요, 아무것도. 너무 신경 쓴 탓일까? 깜짝이야. 놀라게 하지 말아요, 누나. 저기, 저 좀 봐. 저거라니, 어디 말이에요. 천장 말이야. 천장에 뭐가 있어요? 봐, 검은 것이 있지? 에이, 저거 돌 아니에요. 아니야, 박쥐야. 지금 들리는 소리는 박쥐의 울음소리야. 잘 비춰봐. 우와, 저기 많이 있어요. 날아간다. 누나 조심해요. 이곳은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아. 어째서 미끈거리는 걸까? 미끈거리는 것은 박쥐의 배설물이야. 배설물이라면 똥 말이야. 꿰돌아, 그렇게 질색하지 마. 박쥐의 배설물은 영양가가 있어서 벌레들의 먹이가 된단다. 비료로 사용해도 좋겠네. 박쥐는 동굴 속에만 살아요? 저녁 무렵 밖이 어두워지면 먹이를 찾으러 동굴 밖으로 나가지. 우리들도 배가 고프고 하니까 슬슬 밖에 나갈까? 네, 그렇게 해요. 그래. 이쪽이 출구야. 밖이다. 무덥다. 동굴에는 이상한 것이 많았지만 참 재미있었어요. 자, 이제 비옷을 벗어. 네. 나 또 탐험하고 싶어요. 이런 동굴은 다른 곳에도 많으니까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보자. 어머, 많다고요? 몇 개나 있는데요? 이런 동굴을 종유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종유동이 여러 개 있어. 굉장하구나. 박쥐가 나오고 있어. 박쥐야, 먹이를 꼭 발견하렴. 자, 이제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동굴에서 울고 있던 생물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갈로아벌레, 2번 박쥐, 3번 꼽둥이.
호랑나비의 비밀을 찾아 떠날 겁니다. 호랑나비가 알에서 애벌레가 되었다가 번데기를 거쳐 어른나비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자, 본책을 펴시고 카세트 테이프를 잘 들으면서 호랑나비의 비밀을 밝혀보세요. 호랑나비의 비밀. 어머나, 나비가 꽃에 앉아있네? 호랑나비다. 삭상꽃에 꿀을 빨고 있어. 저 호랑나비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아름다운가요? 글쎄 어떨까? 저쪽 공원에 가면 훨씬 많이 있을 거야. 그럼 모두 가봐요. 네, 호랑나비를 찾으러 출발! 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나비는 봄과 여름에 더운 때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 이미 9월인데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네? 이 나비만 오래 사는 걸까? 아니야. 나비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 그런데 호랑나비는 1년에 몇 번씩 알을 낳아서 나비가 태어난단다.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것은 여름 끝 무렵에 태어난 나비야. 정말로요? 얘들아, 저쪽에도 나비가 많이 있어. 네, 가까이 가봐요. 저기 나비가 앉아있어요. 저 풀은 뭐예요? 저것은 거지덩굴이라는 풀이야. 보통 풀과는 달리 꽃이 핀단다. 정말이네. 자세히 보니까 작은 꽃이 잔뜩 피어있네. 뭐야? 이게 꽃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아서 몰랐어요. 이것은 나비가 매우 좋아하는 꽃이라서 나비가 많이 모여 있을 거야. 봐, 푸른 무늬가 있는 청띠 제비나비야. 아, 호랑나비는 아까 봐서 알겠는데 그 옆에 있는 노란 것은 뭐예요? 남방 노랑나비야. 옆에 있는 작은 갈색을 한 것은 줄전 팔랑나비지. 저 검은색 나비는 뭐죠? 저것은 남방 제비나비지. 멀리 저쪽에 흰 무늬가 있는 것은 무늬박이 제비나비란다. 형, 뭘 찾고 있어요? 깨들아, 내가 아끼는 돋보기를 빌려줄 테니까 나비를 자세히 보렴. 굉장히 재밌어. 뭐, 돋보기? 좋아요. 어느 걸 살펴볼까요? 우와, 굉장히 크게 보인다. 호랑나비의 몸에는 털이 아주 많은데요. 게다가 가루 같은 것이 많이 붙어서 무늬를 이루고 있어요. 누나도 좀 봐요. 우와, 굉장하군. 나비 입은 꼭 빨대 같네. 빨대요? 어휴, 좋겠다. 내 입도 빨대처럼 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주스를 쭉쭉 마실 수 있을 텐데. 어휴, 부럽다, 부러워. 그렇지만 꿰돌아, 이런 입을 갖고 있으니까 나비는 꿀밖에 먹을 수가 없어. 초콜릿이나 쿠키는 먹을 수가 없지. 그래도 좋아? 그래요? 어휴,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역시 지금의 내 입이 좋겠어요. 하긴 꾀돌이는 먹보니까. 저기에도 호랑나비가 있어요. 저것은 귤나무야. 어머, 저 호랑나비는 알을 낳고 있네. 봐, 배를 구부리고 있어. 여기에도 알이 있어. 형, 목소리가 커요. 나비가 달아나 버리잖아요. 살금, 살금, 아유, 하필 이런 곳에 돌이 있다. 아유, 꿰돌아, 너야말로 조용히 해야겠다. 아유, 실패다, 실패. 우와, 노랗고 작은 알이네요. 이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는 귤잎을 먹고 자라게 되지. 탱자나무와 산초나무의 잎도 먹죠? 맞았어. 잎 같은 게 맛이 있을까요? 경수 오빠, 여기 있는 녹색을 띤 것도 호랑나비의 애벌레인가요? 그래. 아주 잘하는구나. 옆에 있는 검은 것도 마찬가지야. 모두 호랑나비의 애벌레인데 어째서 이렇게 색이 달라요? 이상하다. 그것은 알에서 번데기가 되기까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좋았어. 자, 모두 함께 살펴보자. 우와,
가슴이 두근거리네. 어서 봐요. 우선 알에서 작은 애벌레가 태어나지. 네. 귤잎을 먹고 조금 자란 것이 이 검은색을 띤 애벌레야. 처음에는 검은색을 띠는구나. 그렇지. 그러고 나서 잎을 점점 더 많이 먹고 자라게 되면 껍질을 벗고 녹색이 되지. 변신한다는 말이군요. 녹색 애벌레는 크네요. 녹색 애벌레에는 눈동자와 같은 무늬가 있어서 왠지 무서운 것 같아. 이 색과 무늬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야. 큰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애벌레는 후에 나뭇가지와 집벽 등에서 번데기로 바뀌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번데기라고? 이렇게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 재미없겠는걸. 자, 그럼 이번엔 번데기의 모습을 보러 늦가을 무렵으로 가보자. 누나, 이런 곳에 번데기가 있어요. 이것은 갈색인데 저쪽에 있는 것은 녹색이네. 정말이다. 똑같은 번데기인데도 색이 다르네요. 이쪽 것은 왠지 나뭇가지와 닮았네. 정말 조금도 눈에 띄지 않아요. 어머나, 떨어진 감에 나비가 모여 있어. 흰색을 띤 것이 뾰족 부전나비, 갈색을 띤 것이 남방 씨알분나비야. 겨울이 가까워졌는데도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어. 빨대와 같은 입으로 감집을 빨고 있네. 그런데 형, 이 번데기는 언제까지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번데기 배가 고프지도 않는 걸까요? 그래, 맞았어. 겨울을 넘기고 내년 봄까지 이대로 꼼짝 않고 있단다. 네? 그럼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좋았어. 그럼 봄 무렵으로 날아가 보자. 네? 우와, 호랑나비가 태어나고 있어요. 어머,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고 있네. 와, 멋지다. 어때? 멋지지? 그렇지? 깨돌아, 너 뭐하고 있니? 귤잎 같은 걸 먹고? 귤잎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누나도 많이 먹고 변신하세요. 깨돌아. 하지만 맛이 별로 없다. 이번에 보았던 나비를 큰 것부터 나열하면 무늬박이 제비나비, 남방제비나비, 거기에 호랑나비 그리고 청대 제비나비요. 그리고 감열매에 앉아 있었던 남방 씨알 붐나비, 아니 하얀 뾰족 부전나비, 남방 노랑나비, 거기에 가을이 되면 많이 나타나는 작은 줄점 팔랑나비도 있었지. 여름이 끝나도 나비가 많으면 활기찰 거예요. 그래. 나비 여러분, 언제까지나 건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퀴즈를 낼래요. 호랑나비의 애벌레가 먹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귤잎, 2번 감열매, 3번 꽃의 꿀. 잘 생각해 보세요.